안녕하세요. 민트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후 붓기, 특히 미간이랑 눈 쪽이 붓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간 같은 경우는 코를 이제 박리를 할 때 미간까지 다 박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포켓을 만들어서 실리콘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골막 같은 걸 다 박리를 해가지고서 넣게 되고, 그리고 눈 쪽으로 박리는 하진 않지만은 눈 쪽이 피부가 얇고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 쪽으로도 옆으로 이제 보통 다크서클 있는 자리, 눈 앞광대에서 눈 밑에 코 쪽으로 멍이도 주로 들고 붓기가 좀 더 있게 됩니다. 제 경우는 붓기를 빼는 주사를 쓰면서 수술을 하고 최대한 주변 조직 손상을 적게 주려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붓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래도 아예 안 붓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붓는 자리는 코끝이죠. 코끝 같은 경우는 코로 수술했기 때문에 코가 붓는데 최대한 덜 부으라고 위에 쪽은 기붓으로 부목으로 눌러주게 되고 테이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붓기가,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붓는 부분은 코끝이고요. 뗐을 때 보면은 여기는 피부가 가장 얇습니다. 뼈 바로 위에 피부가 있고 여기가 가장 적게 붓고, 그거보다 조금 더 붓는 부분이 미간은 미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붓고, 거기보다 더 많이 붓는 부분이 코끝입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로 점점 더 많이 붓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눈 쪽으로 붓는 경우, 그건 이제 주변으로 이제 붓기랑 멍이 퍼져서 그렇고, 빠지는 순서도 비슷합니다. 콧대가 중간 부분이랑 미간 쪽이 더 빨리 빠지게 되고 코끝이 제일 마지막에 빠집니다. 코끝 같은 경우는 조작을 많이 하고 연고를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흉살도 많이 잡히고 흉살이 풀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코끝 같은 경우는 대부분 3개월째 경과 체크를 하러 오셔도 다 안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 빠지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콧대 같은 경우는 한 달만 돼도 코끝으로 따지면 코끝이 6개월 정도 됐을 때의 상태만큼은 보통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는 한 달만 돼도 웬만한 붓기는 웬만큼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3개월만 되면은 콧대는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신 코끝 같은 경우는 3개월째도 완전한 모양이 나와 있지 않고 보통 좀 더 부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좀 더 많죠. 보통 이제 눈 밑에가 좀 문제가 되는데 눈 밑으로 붓는 경우도 있는데 붓기가 아주 많이 심하지는 않고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멍이 드는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코 수술에서는 눈 밑에는 멍은 거의 안 드는데요. 절골을 하는 경우에는 멍이 좀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골을 하는 경우는 코, 눈 바로 옆쪽에 있는 코뼈 부분을 절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뼈가 앞에 광대뼈랑 코뼈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있어요. 절골을 한 게 그 뼈를 타고서 밑에 쪽에 퍼지기 때문에 멍이 들게 되는데요. 멍이 들게 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는 멍이 가게 됩니다. 보통 3주 정도 보는 게 넉넉하고요. 진하게 든 경우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멍이 이제 기간이 조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데 붓기는, 눈 밑에 붓기는 그래도 붓기 자체는 오래 가진 않고요. 멍만 빠지는데 한 2, 3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빨리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처음에 얼음찜질하고 그러는데 얼음찜질은 사실은 붓기보다는 멍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갑게 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출혈량이 줄기 때문에 멍이 좀 덜 듭니다. 근데 이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출혈 때문에 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초반에 이제 붓는 것도 좀 덜 붓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라앉게 한다기보다는 출혈이 적게 되게 해가지고 멍이랑 붓기를 좀 덜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틀 정도만 이제 하게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고 3일째부터는 이제 온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온찜질을 잘 안 권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너무 뜨겁게 해서 되게 되면 감각이 떨어져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끼는데 하다 보면 잘못하면 화상을 입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틀만 얼음찜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병원 올 때마다 붓기가 좀 빨리 빠지게 하는 주사를 쓰고 최대한 덜 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멍은 보통 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붓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일주일째만 돼도 거의 붓기가 얼마 없습니다. 이 피부가 두꺼운 분들, 만졌을 때 피부가 두껍고 딱딱한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일주일째는 그래도 깨지냐 합니다. 제대로 못 씻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나가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 수술했네 그 정도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밖에 다니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뭐 마스크까지 쓰니까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지금까지 코성용으로 발생한 눈과 코 주변의 붓기와 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트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이학승 원장이었습니다.